어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른바 이재명 2기 지도부.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가 지난 1기 지도부보다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폭정과 친일 회기를 제압하고 집권을 준비하라는 당심과 민의로 새기고 무겁게 받들겠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맡으면 군령이 제대로 설지 의문입니다. 특히 이러다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무너지지 않고 군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건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여러 최고위원회 어제 첫 발언 들으니까 물론 현 정부를 겨냥한 여러 비판 수위가 높았는데 특히 사성장군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 계엄령 선포하려는 건 아닌지 김영현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사성장군 한 거 맞는가라는 저는 솔직히 의문까지 듭니다. 지금 우리 헌법에는요, 계엄령이 발동하더라도 국회 과반수 의결로 바로 계엄령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의석이면 대통령 계엄령 발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세월인데 지금 계엄령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정말 아무리 본인이 사성장군 출신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있지도 않은 이야기, 더군다나 또 본인들의 힘으로 지금 다 해제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 저는 거의 국민들에 대한 저는 겁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근거로 지금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계엄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지난 박근혜 정부 탄핵 때도 그때도 또 이야기가 야당이 했습니다만은 지금이 도대체 이 군이 다시 나설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보십니까? 본인은 아직까지도 그냥 군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점점 이게 지금 전현희 모델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살인자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6등에서 2등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걸 뻔히 보는 거죠. 그러니 좀 더 센 이야기, 딴 사람보다 좀 더 센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주목받는다라는 그런 이 논리에 따라서 본인은 계엄령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요, 국민에 대한 저는 모독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헌법상 할 수도 없는 일을 갖다가 자꾸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 이거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미 이 회의 이전에도 이미 몇 번 이야기를 했고 각 언론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국회에 지금 과반을 쓰고 다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거는 그는 국민들을 혹세무민한 것이다. 저는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영 의원님,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는 전현희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이거 김건희 여사 직접 겨냥해서 표현한 거 분명히 사과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전현희 의원은 지금까지 반응이 없다. 네. 그런데 전당대회 때 막판에 뭔가 표를 흡수 많이 했다. 계엄령 얘기다. 앞으로 더 강해질 거다.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저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것,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 한 번 만나는 것으로 그냥 그쳤어요. 그것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전히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으로 보여요. 최근에 들고 있는 군 인사라든가 그리고 충암고등학교 후배들을 이렇게 배치시키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혹을 계속해서 사는 인사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미리 얘기를 해서 사실상 못하게 김을 빼놓는 이 수단으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찌됐건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렇게 야당으로부터 무리한 공격을 끌어내는 이런 행보를 하지 마시고 야당 대표도 자주 만나시고 실제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뭔지를 국민들 앞에 얘기하고 야당과 협의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 대통령도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야당도 그 정치의 효능감을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으로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동영 의원님 잠깐만요. 이현정 의원님요. 아니, 자꾸 이 충암고 라인 이야기 하시는데 군에 132명이나 되는 장성들 중에 충암고 씨는 딱 4명입니다. 이게 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계엄령 이야기하셨는데 계엄령 하면 바로 민주당이 그냥 다 철회시킬 수 있어요. 아니,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서 왜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무슨 충암고 출신이 많습니까? 중앙 딱 달랑 4명입니다, 지금. 자꾸 박지원 의원이 그런 얘기 제기해서 국방부에서 자료를 다 냈는데 아니, 팩트를 가지고 일단 비판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있지도 않는 이런 사실을 가지고 자꾸 부풀려서 국민들을 불안해하는 거, 이거 과연 지금 이 거대 야당이 해야 될 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일련의 흐름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 최근 분위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요. 10월이 되면은 이제 아마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대표의 1심 결과도 하나둘 결론이 나올 테고 그 내용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요동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임 최고위원들, 민주당 중진들 생각은 그것과 달라 보입니다. 재판 때문에 매주 출석하고 계신데 당대표 직무 수행에 문제 없으신가요? 한 달 전에 수원지검에서 피의자 조사 소환 통보했는데요. 언제 출석하십니까? 일정 조율하시고요.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 때문에 당이 무슨 분열하거나 동요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번 전당대 과정에서 당원들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도적 지지 이런 상황에서 당내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대표를 흔들려고 하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는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 당 상황에서 1심 판결만 가지고 그렇게 재표 체제 자체를 흔들 수는 없다. 타격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의 체제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제부터 김병주 의원도 그렇고 오늘 그 여러 중진들 얘기요. 당의 체제를 못 흔든다는 말이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여러 해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김준욱 대변인님. 그 당의 체제를 흔든다라는 것이 당 내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대표의 이 리더십을 교체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1심 판결이 어떻게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도 85%라는 높은 득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인정해준 당원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그것도 대법원 판결도 아닌 1심에서 어떤 형이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당 이재명의 리더십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뭐 사법부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한다 이런 말씀들 주시는데 사법부가 우리 지금 이 야당의 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한마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고 사법부 자체가 어차피 법과 원칙에 의해서 판단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그대로 하고 민주당은 민주당 내에서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이 자꾸 이재명 대표가 1심 판결이 나면 굉장히 당에 큰 혼란이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대하시는 뭐 그 여당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뭐 1심 판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뭐 휘청거리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이제 김준욱 대변인 말씀처럼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정치적으로 굳건하기 때문에 어떤 사법적으로 단죄를 받아도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게 어찌 보면 1심에서 물론 유죄,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야 됩니다만 유죄가 만약에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떤 1심 재판부가 어느 정도 사법 처리, 단죄를 내린 셈인데 제1야당 대표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또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김준욱 대변인 이야기 또한 바람이겠죠. 그렇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바람이고 한쪽에서도 흔들려야 된다는 또 바람이고 그러나 정작 이 문제가 이제 현실로 닥쳐졌을 때 저는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이게 어떤 식이든지 두 사건에서 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날 경우에 그게 이제 2심, 3심까지 아마 이제 대선 전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혀 상관없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했다가 나중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면 그거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겁니까? 결국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큰 어떤 거대한 댐도요. 이 무너지는 게 작은 구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재명 1국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판결의 어떤 작은 움직임이 있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병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공개적인 석상에서 판사들한테 그렇게 사실상의 겁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판사라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왜냐 매일처럼 저렇게 재판부에 지적하고 가서 시위하고 판사들 또 탄핵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막강한 입법권과 의원들의 어떤 행동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판사 재판부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걱정된다는 겁니다. 그 실제로 어제 김병주 의원도요, 그 강제나 변호사님. 네. 뭐 검찰은 이렇게 무도하게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라가면서 마치 이제
1심 판결, 1심 재판부에 약간 경고하고 압박한다는 취지 얘기까지 하긴 했었거든요. 어제 김병주 최고위원도. 네, 김병주 의원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이현주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함부로 판결을 했을 때는 굉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어떠한 좀 강성 지지층들에게 어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이 최고위원이 되었고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최고위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현주 의원도 과거에 굉장히 강성 발언으로 유명한 분이었죠. 이러한 어떤 충성 경쟁이 지금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10월에 어떠한 유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강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민주당 안에서 굉장히 많은 법조인들이 있잖아요. 이것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했을 때 아무 문제 없어라고 하면은 이러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대외적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걱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심 재판부에 애둘러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의 2기 신임 지도부 얘기까지 이제 조금씩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얘기와 함께 정봉주 의원, 정봉주 전 의원 얘기까지 함께 묶어서 만나봤습니다.